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네,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정수 씨. 네. 근데 오늘 왜 지각하셨어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각을 해요. 아, 다 알고 있어요. 제일 빨리 하는데. 봤는데 제가. 걸렸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걸렸어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또 저를 좋아하세요? 유부남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네요. 정말 착각도 자유가. 제가 오늘 왜 늦었냐면, 선생님이 진짜 바로 진짜 제 앞에서 차를 딱 대고 오는데, 와, 주차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헤매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 보고 있다가 그냥 덩달아 늦었네요. 나까지. 정말. 진짜 물귀신이셨어요? 저까지 걸고 넘어가는 선생님한테 관심 많았어요. 예. 난 유부녀니까. 미안합니다. 그냥 뭐지? 예. 아니 그런데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일찍은 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부족한데 차 넘쳐나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네. 현주 씨도 아까 보였다는 거. 더 늦었어요. 더 아니, 늦었어요. 여기 물귀신이 또 계신데요. 야, 저한테까지 진짜, 날아왔네요. 네, 저도 주차를 참 못해요. 그래서 너 주차 100만 년 동안 하냐?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요. 주차도 그렇고요. 요 앞에 특히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아시죠? 아, 어딘지. 그럼요. 예. 아우, 진짜. 아세요? 아연 거기요. 그렇죠. 아연 거기. 거가 공사 중이에요. 네, 거기 철거하는 것 때문에 네. 집에서 아무리 빨리 나와도 특정 구간에만 진입을 하면 정말 막혀서 이 없던 스트레스까지 막 생겨날 지경입니다. 오늘 교통 얘기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엄청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꽉 막힌 교통체증에 속 답답한 사람들 어여 이리로 모이세요. 시원한 해결책이 될 첨단 교통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아니,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 차가 간다고? 딴짓하면서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동차의 비밀 대공개.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앞에서 이리와 킷 이렇게 부르면요. 차가 샥 와주고요. 그리고 탄 다음에 YTN 가자 킷 이렇게 하면 바로 데려다주는 이런 시스템 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이죠. 더불어 고속도로에 숨겨진 똑똑하면서도 놀라운 기능도 드러납니다. 무궁무진한 미래 교통 한 발 앞서 탑승하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빨리 따라오세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미래 교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그 믿을 수 없는 정말 언빌리버블한 그런 월드,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낚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낚시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떡밥 대신 좀 콱 물어주세요.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또 오늘 좋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네. 첨단 과학도 구경하시고 체증과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하세요. 네,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무려 300만 대에 달합니다. 근교에서 몰려드는 차까지 포함을 해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교통대란 진짜 겪으면요. 마음 급해지고 짜증 확 몰려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짜증 났어요, 지금. 예. 성격이 지금 확 짜증이 났어요. 예. 아, 진짜. 그렇게 차만 막 많으면요. 사람들 성격이 나요. 네, 차가 맞아요. 막히고 이러면은. 예. 사람이 덜 피곤하도록 자동차를 개조하면 되잖아요. 아,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어떤 자동차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시간 한번 드릴게요. 야, 그래. 시간을 주는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지금. 네. 예. 저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요즘엔. 그쵸? 맞아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정말 꽃향기를 맡으면은 알아서 가는 그런 자동차를 한번 개조해 보고 싶네요. 그렇죠. 붕붕으로. 예, 진짜. 예, 빨리 보여주죠. 궁금하고. 시간이 없어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여러분도 상상하신 자동차 있으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자동차 아마 일치할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미래의 자동차, 첨단을 만나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무인 자동차 열풍.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작년 10월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동차 대회가 처음으로 열려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달릴 최첨단 무인 자동차. 우리나라의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초보 운전자가 사라지고 손발이 자유로워지는 세상.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거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주행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정확한 명칭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해서 목표 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유 궁금하네요. 와,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센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감지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목적지를 가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서 스스로 운전을 해서 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핵심 장치인 레이저 스캐너는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장애물을 인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진로 방향을 판단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GPS가 있는데요. 또한 카메라가 장착된 영상 기억 장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로의 표지판을 인식하고 컴퓨터로 영상을 전달하는 운전자의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인 자동차의 두뇌인 고성능 컴퓨터가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두뇌처럼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똑똑한 인공지능형 자동차라는 사실. 저도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특별히 태워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예, 타시고요.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판도사 제작진. 무인 자동차를 눈으로만 볼 수는 없죠. 바로 출발! GPS가 주행 중인 위치와 도로의 정보를 파악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로까지 알려줍니다. 시속 80km도 문제없네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자유롭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미래엔 무인 자동차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으로도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2030여 년쯤엔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거라는데요. 와,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 미래의 자동차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밖에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시죠. 예.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첨단 자동차를 위해 다방면의 연구가 한창입니다.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고속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 충돌 사고의 80%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무인 자동차 기술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인 자동차 기술이 개발되면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고도화된 그 자동 제어 기술과 위험 감지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합니다. 상상할수록 즐겁고 볼수록 신기한 무인 자동차. 똑똑한 미래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와우, 야, 진짜 놀랍네. 대단하네요, 진짜. 야,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선생님 헤어스타일 보고 놀란 거보다 더 놀랐어요. 아니, 이뻐요, 진짜. 근데, 야, 저런 게 정말 수년 내에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차 안에서 이제 화장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저러는 건 사실 저승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는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연예인들은, 왜 웃어요? 연예인인데, 왜? 대본 좀 덜 외운 거 차에서 느긋하게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차에서 차 한잔 하면서 차를 모는 거. 다 함께 차차차. 미안합니다. 연예인이 아닌 것 같아요. 개그맨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죠? 진짜 신기하죠. 이게 차체에 센서가 부착돼 있어서 물체나 차선, 신호등 같은 걸 자체적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후방의 장애물이나 앞차의 거리를 인식하는 시스템, 이걸 바로 레이저 스캐너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달려 있어서 알아서 척척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또 스케줄을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슝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더 먼 미래에는 차 주인의 생활 패턴을 차가 스스로
차로 알고 우리 주인님이 여기를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목적지까지 슝슝 가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죠. 야, 대박이다.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앞에서 이리와 킷 이렇게 부르면요. 차가 샥 와주고요. 그리고 탄 다음에 YTN 가자 킷 이렇게 하면 바로 데려다주는 이런 시스템 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이죠. 음성 명령이 되니까 이 자율주행 중에 킷, 병수 씨한테 전화 걸어봐. 이런 거 하면 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신거부 할게요. 좋아할 거면서. 야, 키드. 야, 이거 언제 겁니까, 진짜. 야, 진짜로.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연예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예인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예인입니다. 예, 연예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매니저가 필요가 없겠어요. 정말로. 연예인들 매니저가 필요가 없고, 사실 지금도 저는 매니저가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주차할 때만 살짝 우리가 번거로우면 되겠네요. 아니죠. 주차도 차가 알아서 합니다. 이 센서가 빈 공간을 찾아내서 스스로 주차를 하는 거죠. 너무 좋다. 제가 사실은 알아서. 주차가 느린 대표적인 김여사거든요.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땅의 모든 김여사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알아서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보신 것처럼 정차까지 스스로 하니까요. 와,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되는 것,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 다가올 미래는요, 차 자체 해결함이나 센서 오작동 같은 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네, 이게 되게 재밌네요. 굉장히 또 차를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소소한 거 더 재미난 거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네, 자동차와 IT를 융합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 있겠죠.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차 안의 모니터로 이메일 같은 거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시동 걸고 이런 거. 야, 진짜 별개다. 우리 또 스마트폰에 앱 깔고 뭐 지우고 하면서 꾸미잖아요. 이 자동차 계기판도 완전 자기한테 맞게 세팅하는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와, 잠깐만요. 그런데 모든 기술이 자동차만 첨단화 된다고 해서 다 실현되는 걸까요? 뭐죠? 뭐 이 자신감 넘치는 이 표정은 뭐예요? 네? 자동차와 함께 더불어서 똑똑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첨단 자동차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뭘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까운 미래로 다가온 첨단 무인 자동차. 하지만 자동차만 똑똑해진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 교통사고입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까지 똑똑해져서 사고를 막아준다는데요. 첨단 자동차가 달리는 똑똑한 도로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판도사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미래 무인 자동차가 달리는 첨단 도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건데요. 이때 차량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웨이브 통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차량과 차량 간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차가 브레이킹을 했을 때 뒷차에서 바로 그 브레이킹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회피하거나 아니면 정지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요. 미래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대를 놓고 운전하는 환경을 우리가 많이 상상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기술이 이제 웨이브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브 통신 기술은 차량 간의 통신이 기본.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차량과 도로의 소통도 가능해지는 건데요. 도로가 레이더로 검지한 영상 정보를 최대 200km의 고속주행 중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이 단거리 전용 통신은 운전자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차량과 차량이 소통하면 자동차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공유하면 보다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안전주행이 가능합니다. 2011년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백중 추돌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안개 때문이었는데요. 뒷차가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상황. 레이더 검지기가 돌발 상황을 검지해 차량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인데요.
사고 정지 차량, 낙하물까지 차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상단에 있는 레이더 검지기 센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의 범위를 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상 역주행하고 있는 차를 레이더로 검지해서 차량에 전달하면 자동차가 위험 상황을 인식해 멈출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지능형 도로가 돌발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2차 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속도로의 경우 2차 사고 치사율이 60%로서 일반 사고보다 5배 높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에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이러한 교통사고를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주면 자동차가 스스로 멈추고 2차 사고를 크게 예방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피할 수 없는 톨게이트 교통정책.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하이패스도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도로에서 멈출 일이 절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운전자분들은 도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개가 낀 상황을 예를 들면 안개를 미리 없애준다든가, 그리고 겨울철에 도로가 살짝 얼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융설액을 자동 살포해서 도로를 녹여주는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자동차와 소통하는 도로. 이제 곧 현실이 될 미래 교통의 무한 변신은 계속됩니다. 와, 진짜, 와, 이거 재밌네요. 이게 계속 보는데, 진짜. 하이패스 구간에서 이제는 막 100km로 슝 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이게 불안해서 이거 안 열릴까봐. 100km 가는데 빵 부딪힐까봐.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진짜로 낙하물이나 돌발 상황 같은 거 검지해서 다 알려주고, 요런 걸 이제 고속도로가 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스마트 하이웨이, 똑똑한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네. 하이웨이는 뭔가요? 하이웨이. 네? 그럼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요, 차량과 차량 간의 정보 공유까지 도와줄 정도로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의 발전, 미래 교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 완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나중에 아무리 잘 돼도 앨범은 내지 맙시다. 네? 진짜로. 참. 맞다.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건가요? 네, 차와 마찬가지로요. 레이더를 통해서 고속도로 상황을 실시간 검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융설액이 자동으로 나와서 도로 상태를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다 녹여주고요. 그리고 자욱하게 낀 안개까지 없애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시대는 운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IT와 도로 모두 거미줄 엮이듯 촘촘히 엮여서 최상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야, 진짜는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입금 다물어지네. 야, 진짜 이게 근데 신기하긴 해요. 되게 좋긴 한데 정말 나 살아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일입니까? 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아닙니다. 나 죽으면 올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나 죽으면 올 거예요? 네, 죽기 얼마 전에 하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더 자랑스러운 건요.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이러는 게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완전. 또 제가 우연히 오. 접했던 영상 중에 신기했던 게 있는데요. 군집 주행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선두 차량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면 후속 차량들은 앞차 주행 경로를 따라서 자동 주행을 하는 것. 이걸 군집 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뒤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맨 앞차가 서지 않는 한 막힐 일이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도로 지정체 완화에 아주 좋은 해결책으로요. 한창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나중 먼 미래의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이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가깝고 편리한 길을 찾기 위해서 도심 한가운데 건물을 뚫고 도로를 낼 거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건물을 뚫어요? 멀쩡한 건물을? 이야. 또는 부유식 해상 활주로라고 해서요. 부력, 뜨는 힘을 이용해서 활주로 전체를 바다에 띄우고 그 위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개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그렇죠. 있죠. 바다가 넓은 국가인데 그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 소형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 나라랑 나라를 잇는 이 해저 터널도 미래에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기해하는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다 실현이 된다는 건데요. 완전 설레지 않습니까? 완전 설레진 않네. 왜냐하면
나 살아있을 때 모든 게 돼야 되고 또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사기를 당해갖고. 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굉장히 또 괜찮은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들이 정말 나 살아있을 때 가능한지, 나 죽으면 어떻게, 언제, 도대체 이 좋은 날은 도대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올까요? 선생님, 언젠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도로 기술은 상당 부분이 기술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그 예로서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검지하고 웨이브 통신을 통해서 0.1초 이내에 차량에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지능형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 구간 시범도로에서 6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정도 후에는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로, 예. 도로는 당장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앞으로 10여 년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뭐, 10몇 년 이거 금방 가잖아요. 단지 늙을 뿐이지, 그렇죠? 안 그래요, 선생님? 예? 그런데 당분간은 지금처럼 핸들을 잡고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차, 그리고 반자율 주행차, 또 완전 자율 주행차가요, 혼재돼 있을 거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수칙과 규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사고든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든 삶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법. 여러분 늘 차 조심, 운전 조심하세요. 네, 아무리 교통이 발전을 해도 가까운 곳은 자전거 이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이동수단은요. 바로 우리의 이 두 다리입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시죠? 야, 진짜로, 예.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면서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2G 핸드폰으로 띠리띠리리리 띠리띠리 단음. 그걸 들고 어디니? 어떻게 가야 되니? 그래갖고 물어물어서 어렵게 길을 찾고 했어요. 근데 2014년 현재 10년이 지났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발명품 내비게이션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아주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다시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떤 멋진 기능을 탑재한 차 안에 여러분들이 타고 계실까요? 멋진 상상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말 나온 김에 더 좀 먼 미래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내가 안 살 세상이지만 어떤 게 있는지 자동차 말고 비행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가 마치 자가용처럼 되는 시대, 우리 경차처럼요. 소형 헬기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또 이제 그 시청률이 쫙 올라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상상을 같아요. 좀 해보자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깜찍한 비행기 한 대가 집 차고에서 나와서 도로를 쭉 달려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펴고 이륙을 해서 회사 앞마당에 착륙을 해주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회사 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여행 가는 느낌?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다들 차고에 자동차와 더불어 소형 헬기 하나씩 갖고 있을 그런 날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만 항공과 관련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이 아주 까다로워야겠죠. 하늘에서 교통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야, 진짜로 법학도라고. 법학 나왔다고 진짜 이게 지난번부터 은근히 법이나 이런 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안 어울리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했고 재밌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이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체증으로 그냥 숨이 턱턱 막히죠. 턱턱 막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기름값 올라서 서미널이 휘어지는 환경 오염되고 있는. 아, 그래요. 짜증나네요, 진짜. 뭐 소리 이렇게 휘었네. 지금 이미 척추가 휘었어요. 아, 진짜. 아, 짜증나고 정말 기분 더럽고 좋아요.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첨단 자동차도 좋지만 사람들의 짜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뭔가가 개발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포장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마치 짠 듯한 정말 자연스럽지 못하게 정말 제 코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만나보시죠.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스마트한 교통 시대. 곧 만날 수 있는 첨단 교통 판도사에서 미리 만나봅니다.
오늘의 TOP, 먼 미래가 아닌 곧 현실에서 트루 만날 수 있는 미팅, 첨단 교통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볼 교통수단은요, 요즘 뭐 기름값 때문에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너무 비싸요. 가까운 길은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먼 길은 더욱더 열심히 걸어 다니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기름값도 올랐고요, 물가도 올랐고요, 우리 월급만 안 올라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교통수단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볼까요? 돈 그리고 시간 절약 첨단 교통 첫 번째,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 하지만 일반 차량의 2~3배에 달하는 가격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선뜻 전기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전기차 사업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를 기준으로 보조금 2,300만 원을 받으면 국산 전기차는 1,000에서 2천만 원대고 수입차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개발된 기술로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하는 급속 충전의 경우 20분 정도, 완속 충전은 4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또한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30km에서 150km 정도에 달할 정도로 성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성능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충전 시설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전기차용 충전기는 모두 2,000대가 채 되지 않는데요. 매년 보급이 늘고 있지만 20여 분 만에 배터리의 80%가량을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의 보급은 미미한 수준.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차 정기적으로 한 번씩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입니다. 정기적으로 전기차 탑시다. 그래서 전기차. 왜냐? 정기적으로 전기차를 타야 되니까 전기차. 미안합니다. 아니, 여기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작가가 이게 그렇게 웃기다고 정기적으로 전기차를 타보시면 좋겠네요. 이거에 정말 미안합니다. 그걸 살리지 못한 개그맨도 미안하고 이걸 써준 작가도 정말 이런 거를. 아무튼 다음 만나볼 돈 절약, 시간 절약, 교통수단은요, 늘 빠른 길을 찾아줘서 참 고마운 친구인데요. 감이 오시나요? 바로 공개합니다. 돈 그리고 시간 절약 첨단 교통 두 번째는 바로 실시간 내비게이션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교통 상황과 선택하는 길에 따라 연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최단 거리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면 기름은 물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실시간 교통 상황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상황을 종합해 정말 스마트하게 길을 알려주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통정보나 고속도로 정보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돈 절약, 시간 절약 바로 실천해보세요. 또한 앞으로는 바다를 향해 하는 선박 간의 선박과 육상 간의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데요. 바로 바다 위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제대로 구축된다면 해양 사고를 줄이고 해운 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바다에서도 내비게이션이 구축된다고 하니 정말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교통수단은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타고 있는 대중교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것인데요. 이걸 타면 시간이 확실히 절약이 돼요. 네? 저같이 바쁜 인기 개그맨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진짜 여기 또 써있었거든요. 바쁜 인기 개그맨이라고 써있어요. 내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작가가 이렇게 써줬네요. 예? 아무튼 뜸들이지 말고 바로 만나볼까요? 돈 그리고 시간 절약 첨단 교통, 마지막은 바로 GTX입니다. 수도권 GTX는 최고 운행속도 시속 180km, 표정속도 시속 100km에 달하는 고속 운송수단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산에서 삼성 A 노선을 먼저 추진하고 송도에서 청량리 B 노선, 의정부 금정 C 노선은 재기획과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됩니다. 일산에서 삼선 구간 GTX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현재 일산과 삼성동 간 이동 시간은 기존 전철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지만 GTX가 건설되면 2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GTX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요. 승용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6분의 1, 에너지 소비도 8분의 1 수준. 승용차를 타는 사람 중 일부만 철도로 옮겨가도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과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환경에도 좋은 첨단 교통,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교통 문제 해결될 아주 멋진 수단들 다 갖고 오셨네요. 특히 GTX 같은 건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집 문제도 바로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병수 씨 이럴 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아유, 뭐 센스는 제가 있나요? 어차피 제작진이 다 조사해 온 거 그냥 전 털었을 뿐인데요. 근데 요즘 길에서 전기차를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기름값을 아끼면서 환경을 살리는 데도 일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판도사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요. 전기차 렌트해가지고 다니다가 반납을 하고 그런 서비스 있거든요. 언제든지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단과 에코, 미래 교통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죠. 열차 같은 경우에도요, 디젤 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관차 한 대당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억이요. 진짜. 와, 10억 있었으면 내가 진짜 이 판도사 내가 제작하고 투자하고 다 한다. 이게 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예. 진짜요? 진짜? 진짜겠어요. 10억이 없는데. 무슨 말이죠. 아, 예.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아무튼 근데 선생님 근데 이 우리가 충전 시설이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성능이 향상돼서 장거리도 끄떡없게 되는 그런 순간 거리에는요, 안 그래요? 전기차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소 연료 자동차도 전기차와 더불어서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친환경 자동차거든요. 고압의 수소 탱크를 차에 장착해 다니다가 수소 연료 전지를 충전하는 그런 방식인데 단가가 서민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만 맞춰진다면 뭐 수소차도 많이들 애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네, 바닷길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해중철도라고 그렇게 해서 바닷속을 다니는 열차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을 모세가 가르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기차가 갈라서 기차가 알아서 쫙 가게 되는 거예요. 해중철도. 네, 또 바다 밑에 터널을 뚫는 기존 해전 터널과는 개념이 좀 다른 게요. 파이프형의 구조물을 바다에 이어붙여서 고정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래에는 뭐 사람과 실에 의한 사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그동안 큰 교통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과 실에 의한 일이 줄어들 수 있는 미래,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주 씨가 방금 그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하셨잖아요. 왔네.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빠바빠바. 사실 특집을 해도 될 만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엄청난 교통사고 모음입니다. 좋아요. 네.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자동차, 열차, 비행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그 비밀,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알아봅니다. 보통 언론 보도가 크게 나는 비행기나 열차가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느끼지만 이용 빈도가 잦은 자동차가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사고는 매년 평균 22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원인 중 1위는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겨울보다 무려 20% 가까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졸음운전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게 되어 더욱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4.4로 음주운전 치사율 2.8보다 높고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130여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한 상황.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나 고장을 수습하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1년에 약 50명이 숨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6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요.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지니까요. 앞자리, 뒷자리 모두 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 운전 중에 졸음이 몰려오면 꼭 차를 정차하고 간단한 스트레칭 등 잠을 깬 후 운전해야 하고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때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지니까요. 앞자리, 뒷자리 모두 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을 경우에는요. 트렁크를 열어두면 먼 거리에서도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인데요. 또한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2차 사고로 한 해 10명 이상 숨지는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사고 확률은 자동차 사고 확률보다 훨씬 적고 벼락에 맞을 확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로 239명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역대 최악의 항공기 사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항공기 운행 역사상 최악의 항공기 사고 사망자 수는 무려 574명에 달한다는 사실. 그중 200명 이상 사망한 사고는 17건에 이르고요. 이 사고들의 대부분이 1990년대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단일 비행기 사고로 꼽히는 것은 1985년 일본 항공기 추락사고.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한 일본 항공기는 이륙 32분 후 도쿄에서 10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는데요. 520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도 200명 이상 대형 항공기 사고를 겪었는데요. 지난 1997년 발생한 괌 항공기 사고는 국내 항공기 운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보잉 747기는 괌 국제공항 착륙에 실패하며 인근 정글에 추락해 228명이 사망하고 2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백 명에 달하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항공기 탑승하기 전 자기 좌석과 비상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객실 내부가 깜깜해져 비상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 자기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미리 알아두고 예상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보고요.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법, 비상탈출 슬라이드 사용 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차는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과 사망자 수가 낮지만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지난해 7월 스페인 고속열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탈선하며 80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는데요. 원인은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던 기관사 때문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조사 결과 열차는 사고 직전까지 시속 192km로 운행 중이었는데요. 곡선 구간 직전 급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탈선 지점에서 속도는 규정 속도 80km의 2배에 가까운 시속 153km로 밝혀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출근길 승객 1000여 명을 태우고 터미널에 도착하던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승강장을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50여 명이 죽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원인은 열차의 제동장치 고장. 미국 뉴욕에서도 통근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의 졸음운전으로 열차가 탈선해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철도사고,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철도사고 또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 칸이나 마지막 칸이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때문에 열차 중간 칸에 타는 것이 생존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같은 자리라도 정면을 보고 앉는 것이 등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데요. 등을 보이고 앉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좌석으로 깊숙이 들어가 다칠 확률이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통수단 사망 확률의 진실, 이제 아셨나요? 비행기나 열차와 다르게 자동차 사고는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동차 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 잊지 마세요. 참 교통사고야말로 하루도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고라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대비로 사고 확률을 줄여야 하는 건데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통화, 그리고 졸음 운전 절대 안 되십니다. 이런 멘트 판도사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비행기 사고는요, 볼 때마다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사고 날까 무서워서 비행기를 또 못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고라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보도도 또 비행기 사고 한 번 나면 아주 크게 보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리에 더 크게 남는 건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육상의 교통사고보다 사고 확률 자체는 아주 낮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아니시라면 너무 큰 겁을 먹어서 비행기를 멀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배도 침몰을 하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타닉. I'm flying. I'm flying. 네. 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말고 비카프리오. 얼마 꺼졌죠? 비카프리오. 500원. 케이트 윈슬렛. 그죠? 바리케이트로 갑시다. 요거. 거기까지는 굉장히 로맨틱했어요. 선생님. 그죠? 근데 그 이후로 난리가 났다고요. 당시에 상황은 영화보다 더 심각하게, 정말 심하게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그럼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야. 무려 1,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닷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갑죠. 저체온이 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예보를 잘 활용하면 되니까 해상 날씨와 파도를 꼭 체크하세요. 고기잡이 배 타시는 어부님들 항상 조심하세요.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라도 나면요, 내 잘못으로 타인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요, 보행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으로 운전자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예. 자꾸 이제 망친다 하니까 진짜 표현이 격하지만 현주 씨 말이 다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자전거,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도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모두들 조심하세요. 네, 자, 이렇게 사고로 무섭게 마무리를 좀 했네요. 자, 오늘, 어쨌든 재미있는 미래교통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다가올 첨단 시대를 재밌게 더 즐기려면 현재를 더 재밌게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는요,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그렇죠. 화폐, 미래의 화폐. 네. 미래교통, 뭐 이런 거, 미래의료 했잖아요. 미래화폐.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얇은 종이 있고 그러잖아요. 현물과 현금이죠. 아들이 현금이니까. 미래에는 안 보일 것 같죠? 사이버 머니처럼. 그렇죠. 정말 돈의 커질 것 가치가 같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종이가. 집회 지금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신사임당이니까 이제 훈훈한데, 세종대왕님은. 근데 카드 같은 것도 자석에 대면 다 잃잖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미래 그 화폐 같은 것도 어떻게 개발되고, 뭐 단점은 뭔지 이런 거 알아두는 게 있을 것 이거 좀, 같아요. 요새 뭐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수학 문제를 풀면은 저절로 이렇게 쌓이는 거래요.